흔들리는 여자 최종혜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혜도 재미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이야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도 평소처럼 살려고 노력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민재를 깨우고 남편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몸은 알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계속 불이 타고 있다는 걸. 그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그와는 한동안 집에서 만나지 않았다. 둘 다 알았다. 이제 집은 너무 위험하다는 걸. 한 번은 카페에서 만났고 한 번은 강변을 걸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마주 앉아 있는데도 둘 사이 공기는 이상하게 뜨거웠다. 그녀가 먼저 말했다. 이렇게 만나니까 더 이상하지 않니? 그는 웃었다. 전 좋습니다. 뭐가? 어머니가 제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넌 정말 미쳤다. 어머니도요. 그녀는 웃었고 부정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또 지방 출장을 갔다. 민재는 동아리 모임이라고 늦는다고 했다. 집은 조용했는데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보냈다. 지금 뭐해? 답장은 금방 왔다. 어머니 생각이요. 그녀는 픽 웃고는 짧게 문자를 보냈다. 올래? 그는 정말 금방 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둘은 잠깐 서로를 바라봤다. 예전처럼 망설임은 없었다. 그녀가 먼저 말했다. 어서 들어와. 그가 웃으며 들어왔다.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저번의 일이 생각나서일까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이거 오래 못 갈 거야.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가볼래요. 언제까지? 들킬 때까지? 그땐 정말 세상이 뒤집어질 텐데? 그럴 때까지란 건 미래가 없는 거 아니니?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랑 이렇게 만나는 거 외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답답해. 너는 왜 날 좋아하고 난 또 왜 널 받아줘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어. 문 열면 바로 지옥이 나오는데 말야. 그는 아주 간단하게 말했다. 처음에도 지금도 지옥에 가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요. 그 무모하고 단순한 대답이 오히려 그녀를 더 흔들었다. 그녀가 먼저 그의 손을 잡았다.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지훈도 그녀의 손을 마주 잡고는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지훈이 그녀를 천천히 끌어당겼다. 그녀의 머리가 그의 어깨에 닿았다. 둘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다. 우리 어디 멀리 여행이나 갈래? 어디요? 멀리. 얼마나 멀리요? 그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우리나라 저 밑으로. 도망가는 건가요? 그녀가 피식 웃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도망갈 때는 있고, 도망가서 둘이 살 수는 있고, 도망은 아니야.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기억 하나 만들려고. 그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더 꽉 안았다. 며칠 뒤 그녀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민재는 아직 자고 있었고 남편은 아직 지방 근무 중이었다. 차는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조수석에는 그가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이렇게 멀리 함께 가고 있었다.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에서 오래된 노래가 흘렀다. 우리 진짜 미쳤지?
아줌마랑 아들 친구랑 둘이. 이제 와서요? 그도 그녀도 웃었다. 그녀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좋네.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가슴이 조금 내려앉는 걸 느꼈다. 여수였다. 낯선 도시. 아무도 그들을 모르는 곳. 차를 세우자 그가 먼저 말했다. 어머니. 응? 여기서는 그냥 이름 부르면 안 돼요? 그녀는 잠깐 그를 봤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아주 낮게. 그 순간 그녀는 이상하게 웃었다. 조금 늦은 웃음이었다. 이제 진짜 연인 같네. 바다바람이 불었다. 둘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멀리서 배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다. 이건 오래 갈 수 없는 시간이다. 그래서 더 위험하고, 그래서 더 달콤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여행이 두 사람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여수의 밤은 생각보다 깊었다. 도시는 일찍 잠들었고 바다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펜션 창문을 열어두자 짠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잠깐 창가에 서 있었다. 멀리 바다 위로 배 불빛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였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추워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팔이 그녀를 감쌌다. 초여름이었지만 바닷바람 때문인지 따뜻했다. 그 바닷바람 때문에 그의 온기가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잠깐 눈을 감았다. 우리 여기까지 왔네. 그가 웃었다. 어머니가 오자고 했잖아요. 그녀가 작게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어. 둘 사이에는 잠깐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불이 붙는 것 같았다. 그녀가 먼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손을 잡은 채 그녀가 말했다. 나 이제 잘 모르겠어. 뭐를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이미 많이 왔지만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녀는 웃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놓이게 했다. 그녀가 돌아섰다. 서로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그의 물음에 그녀가 크게 웃었다. 이제 와서 그걸 묻니? 그리고는 먼저 그의 셔츠를 잡아당겼다. 그 순간 둘 사이의 거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바깥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렸다. 크지 않은 파도였지만 두 사람의 귀에는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다. 두 사람은 한치의 틈도 없이 서로를 안았고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방 안에는 말보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가득 찼다. 가끔 그녀가 웃었고 가끔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처음에 자신의 그 이름이 어색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이름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다. 사각거리는 시트의 소리와 부드러운 살 부비는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히는가 하면 어느 순간 폭풍처럼 거세지기도 하고 그녀의 어리광같이 옹알대는 작은 소리만이 온통 방 안에 가득 차기도 했다. 그들을 감싸고 있는 공기가 끓어오르듯 뜨거워지고 두 사람이 서로를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다급해지기도 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참으려 하지만 억눌리다 결국 터져버린 울음 같은 작은 비명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두 사람은 몰랐다. 창밖의 바다는 여전히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 뒤 숨을 고르며 말했다. 너랑 있으면 정말 난 미쳐버리는 것 같아. 그가 다 살아버린 노숙한 남자처럼 비릿하게 웃었다. 지금 깨달았어요? 그녀가 얄밉다는 듯
그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너 때문이야. 그가 말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였다. 아니에요. 저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가 너무 예쁘고 너무 매력적이고 정열적이어서 그래요. 저를 한순간도 참을 수 없게 만드시잖아요. 어머니가 저를 원한다고 느껴지면 그땐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그의 말에 그를 다시 세차게 끌어안았다. 그의 말에 말할 수 없이 깊은 그의 사랑을 느꼈다. 밤은 길었다. 둘은 그렇게 밤새 몇 번이나 땀을 식히며 창문 밖 바다를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서로를 품었다. 여수는 그들에게 낯선 도시였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아무도 그들을 몰랐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 사실이 둘을 더 대담하게 만들었다. 새벽 가까이 되었을 때 둘은 그제야 지쳐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바람이 완전히 잦아들었다. 그녀는 천장을 보며 말했다. 이 여행 오래 기억날 거야. 그가 고개를 돌렸다. 후회돼요? 아니, 그럴 리가. 이렇게 행복한데. 너 때문에. 그가 웃었다. 저 때문에 행복하시다면 저야말로 행복하네요. 어머니. 그녀는 잠깐 그의 가슴 위에 손을 올렸다.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다. 젊은 심장이었다. 그녀는 그 박동을 느끼며 생각했다. 이건 오래 갈 수 없는 시간이다. 그래서 더 위험하고 그래서 더 달콤하다. 그녀는 그 생각을 더하지 않기로 했다. 그저 그 순간을 그대로 두었다. 여수의 밤은 그렇게 흘러갔다. 둘은 잠들었다가 다시 깨고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 밤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남길지 그때의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여수에서 돌아온 뒤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흘러갔다. 집은 여전히 같은 집이었다. 아침이면 민재가 부엌으로 나왔고 남편은 안부 전화를 했다. 그녀는 밥을 하고 식탁을 정리하고 평소처럼 살았다. 겉으로 보면 정말 아무 변화도 없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졌다. 휴대폰은 수시로 화면이 켜졌다 꺼졌다 했다. 지금 뭐해요? 그의 메시지는 늘 짧았다. 그녀는 한참 뒤에 답을 보냈다. 집이야. 그냥 있어. 조금 있다가 또 메시지가 왔다. 보고 싶어요. 그녀는 잠깐 화면을 보다가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하지만 몇 분 뒤 다시 들었다. 나도. 그렇게 둘은 여전히 서로를 갈망하며 이어져 있었다. 한 번은 낮에 만났다. 사람 많은 거리였다. 둘은 일부러 조금 떨어져 걸었다. 누가 보면 그냥 모르는 사람 같았다. 하지만 같이 걷고 있다는 사실에 그다지 서운하지 않았고 마음 한구석으로는 스릴도 있고 특별한 데이트를 하는 기분이었다. 우리 또 가요. 어디를? 여수,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살짝 얼굴도 붉어졌다. 그날의 그 뜨거운 밤을 그녀도 잊지 못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다른 곳에 가자 다음엔. 왜요? 그녀가 말했다. 되도록이면 많은 페이지로 추억을 남겨야지. 우리 시간은 앞으로도 많이 짧잖아. 많이 남기고 싶어. 너랑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래요. 사랑해요. 어머니, 그 생각은 못했어요. 그렇게 훗날을 얘기하며 두 사람은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녀는 달력을 보다가 잠깐 멈췄다. 아주 작은 순간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날짜를 봤다. 그리고 천천히 계산했다. 며칠 정도 늦는 건 가끔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며칠이 더 지나자 마음이 조금 이상해졌다. 괜히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다.
에이, 설마 내 나이에. 그러면서 일주일이 더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엄연히 생리를 하고 있었고 아직도 건강하고 왕성한 여자였다. 그녀는 약국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들어갈까 말까? 몇 번이나 지나쳤다. 그리고 결국 들어갔다. 검은 봉투 하나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다. 그 봉투는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무게감이 있었고 손이 이상하게 떨렸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욕실 문을 닫았다. 손이 조금 차가웠다. 시간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몇 분이 이상하게 오래 느껴졌다. 그녀는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작은 선 하나가 조용히 나타났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이 비어 있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 천천히 올라왔다. 여수의 밤, 그 바다, 그 여행, 그리고 그 순간들. 아, 이게 그토록 짜릿했던 쾌감의 대가란 말인가? 그 대가가 이토록 엄청나단 말인가? 삶이 원숙한 여자로서도 받아들이기 무서운 결과였다. 그녀는 결국 휴대폰을 들었다. 메시지를 쓰다가 몇 번 지웠다. 잠깐 볼 수 있어? 답장은 금방 왔다. 지금 갈게요. 그는 평소보다 더 빨리 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가 물었다. 저도 어머니 엄청 보고 싶었어요. 우리 통했나 봐요. 싱그러운 웃음에 웃어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잠깐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나 병원 가봐야 할 것 같다. 그가 잠깐 멈췄다. 왜요? 어디가 많이 아파요? 그녀는 그를 마주보지 못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나 임신한 것 같아. 방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정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상하게 웃었다. 놀란 건지 좋아서인지 알 수 없는 야릇한 웃음이었다. 그럼 우리. 그녀가 그 말을 끊었다.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단호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할 생각하지 마. 그는 그녀를 바라봤다. 왜요? 그녀가 그를 똑바로 봤다. 넌 아직 21이야. 그래도, 그리고 난 민재 엄마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조심했지만 이렇게 생긴 이상 이젠 한계에 다다른 거고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야. 그는 잠깐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그래도 생명이잖아요.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더 힘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조금 떨렸다. 그래서 우린 비로소 여기서 멈춰야 해. 창밖에는 평소와 같은 오후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병원은 생각보다 평범했다. 복도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접수 창구 앞에는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렇게 평범한 곳에서 이렇게 큰 결정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옆에 그는 조용히 서 있었다. 둘 다 말을 하지 않았다. 진료실에서 나오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고 그녀는 고개만 끄덕였다. 확인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다. 밖으로 나오자 복도가 조금 어지럽게 느껴졌다. 그가 먼저 말했다. 어머니.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는 그렇게 부르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 날짜는 생각보다 빨리 잡혔다. 그 며칠 동안 둘은 거의 만나지 않았다. 메시지는 가끔 왔다. 괜찮아요?
그녀는 짧게 답했다. 괜찮아. 하지만 사실 괜찮지는 않았다. 밤이 되면 여수 바다가 떠올랐다. 바람, 파도 소리, 그리고 그 밤, 수술날 아침 그는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그는 잠깐 말을 잃었다. 그녀는 평소와 같은 얼굴이었다. 차분했고 담담해 보였다. 그녀가 먼저 말했다. 들어가자. 모든 일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병실은 조용했다. 하얀 커튼이 창문 옆에서 조금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몸이 조금 무거웠다. 마음은 그보다 10배는 더 무거웠다. 그가 옆에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 괜찮아? 그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봤다. 아, 어머니 괜찮아요? 어디 아픈 데는요? 아픈 데는 없어요? 그녀가 작게 미소를 지으며 웃어주었다. 너 눈이 빨갛네. 걱정했어? 운 거 아니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참 뒤 그가 낮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뭐가? 네가 왜? 제가. 그녀가 그 말을 끊었다. 아니야, 네가 미안해할 일이. 내가 너한테 큰 죄를 지었다. 우리 서로 좋아해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래도 더 어른인 내가 네 인생에 큰 죄를 진 거야. 네 처다인데.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생각 많이 했다. 이로써 우린 서로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사랑을 또 상처를 서로에게 준 거야. 아줌마는 사랑도 상처도 후회하지 않아. 다만 너에게 너무 미안하게 생각해. 이건 우리 둘 다 선택한 거지만 누가 봐도 내 책임이 더 큰 일이야. 후회 안 할게. 하지만 너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게 맞는 것 같아. 병실 창문 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이어 말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내야 해. 왜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넌 아직 네 인생을 시작도 안 했어. 어머니, 넌 앞으로 사랑하며 겪어야 할 시간이 많아. 그 시간들은 내 가족 친구들의 것이기도 해. 너만의 것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나 때문에 그걸 망치면 안 되고 난 내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낮게 물었다. 그럼 이제 안 봐요? 그녀는 잠깐 웃었다. 아주 작은 웃음이었다. 세상에 그렇게 딱 끊어지는 게 어디 있냐? 그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가 말했다. 그래도 난 너에게 의미가 있는 여자야. 너의 첫 아이를 가졌던 여자잖아. 안 보고 살 수 있겠어?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 널 보기라도 하고 싶어. 그렇게 해줄 수는 있지? 그는 아무 말도 없었다. 가끔요? 응. 그녀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서로 실수 안 하고 인생 망치지 않을 정도로. 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고 어머니께 아무런 강요도 안 할게요. 어머니 말대로 내 처자이를 가진 여인에 대한 지극히 사랑하는 최소한의 예의고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녀가 그를 바라봤다. 무서웠지? 그냥 혼란스럽고 우리 두 사람이 걱정됐어요. 많이. 후회 같은 건 전혀 아니에요. 한 적도 없고. 그녀는 잠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도 후회는 안 해. 우리가 미쳤던 건 맞지만 그래도 너와의 모든 시간은 진심이었어. 지금도. 퇴원하는 날 병원 밖 공기는 조금 차가웠다. 그가 차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차에 타기 전에 잠깐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잘 가. 가끔 연락해.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둘은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가끔 서로 연락을 했고 가끔 만나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아주 가끔 서로를 안았다. 그녀는 종종 여수 바다를 떠올렸다. 그날 밤이 결국 두 사람이 헤어질 결심을 하게 한 계기는 되었지만 지워야 할 시간은 아니었다. 지금 뭐해요? 어느 날 문득 그를 생각하고 있는데 때마침 그가 보낸 문자. 그녀는 잠깐 웃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여수 바닷가 생각. 그런 날이면 그는 가끔 약속도 없이 그녀를 찾아왔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를 마셨다. 그들은 서로의 인생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하지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흔들리는 여자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